자, 지역사 2단원 대단한 마무리 평가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이제 복소수 거듭 제곱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1-i분의 1 플러스 i 분모를 갖다가 이제 실수화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근데 분모를 갖다가 이제 실수화 시키려면 얘를 1 플러스 i 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분모가 이제 2가 되면서 분자도 2a가 되고 그래서 i가 되죠.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 이런 애들은 그냥 하나의 패턴처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보다시피 지금 1-i분의 1 플러스 i는 i였고요. 반대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좀 이제 암기하기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 분자에 이제 있는 부호 있죠. 분자에 있는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좀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였을 때 분자에 있는 게 이제 되면 얘가 i가 되고요. 이게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자주 나오는 이제 거듭 제곱들 여러 개 어떤 게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이제 뭐였냐면 얘를 제곱을 하면 i가 되는 이런 패턴.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니까. 또 이제 비슷하게 가운데 있는 이 1 마이너스 i를 또 얘를 제곱을 하면 또 가운데 있는 분자 가운데 있는 부호를 보시면 마이너스 i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할 때 나오는 애들 있었죠. 오메가에는 뭐였냐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있죠. 이런 애들은 뭐였냐면 얘를 세제곱을 하면 1 되는 그런 오메가였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하면 얘는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오메가였었거든요. 이런 거는 자주 나오니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은 어쨌든 i를 100제곱 하는 거니까 4의 배수 제곱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1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지금 이 복소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가 지금 이 식을 만족을 시킨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얘를 갖다가 풀었을 때 Z와 Z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로 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 방정식 형태로 바로 풀 수가 없다면 그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Z를 A 플러스 BI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 식의 좌변은 i의 z 부분에 a 플러스 bi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2z바 자리에 a 마이너스의 bi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5 플러스 i인데요. 우리가 항상 복소수가 나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i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 좌변에 i 한 개, 우변에 i 한 개만 나오도록 이렇게 전개를 하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2a가 되고 마이너스 2bi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좌변을 좀 정리해서 실수 부분에서는 여기가 실수 부분이죠. 그래서 2a-b, 허수 부분은 a-2b하고 i로 묶어내면 드디어 이제 i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수 부분인 2a-b는 5가 되고 a-2b는 이제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연립을 하는 거는 간단히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위에다가 2를 곱해서 빼고 뭐 해주면 a는 3이고 b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Z와 Z바의 곱을 물어봤는데, 자, Z와 Z바를 곱하기 하면 합차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인데, 그럼 얘는 깔끔하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의 실수로 나온다. 뭐 우리가 이제 켤레 복소수 성질 중에도 있죠, 그죠?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의 실수가 된다. 뭐 또 참고로 Z와 Z바를 더하면 2A가 되니까 얘도 실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예, 그래서 어쨌든 답은 간단하게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 자, 허근 가진 판별식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학교에서 이제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혹시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그냥 D는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자, 그걸 써주면 자, 마이너스의 2M을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AC, A 1이고요. 얘가 허근이면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4m제곱에 마이너스의 4m에다가 플러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서 어쨌든 다 4가 약분된다. 그래서 4분의 D를 쓰는 게 더 간단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해서 3번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자, 4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4 빼기 3i더라.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지금 한 근이 4 빼기 3i인데 이건 켤레근에 대한 문제네요. 실수 AB더라.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개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는 복소수 범위, 허근에서 지금 허근이 나타난다면 얘는 켤레 복소수를 다른 한 근으로 가진다. 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은 4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 AB라고 했는데 그때 한근이 뭐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n 루트의 p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때는 다른 한근은 m 마이너스 n 루트 p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페이크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뭐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한근을 가진다 유리수 AB일 때. 그러면 실수로 학생들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주셔야 되겠죠. 이게 다른 한근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켤레는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가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 두 근의 합은 8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이라서 16 더하기 9가 돼서 25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a 마이너스 a가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곱은 그냥 말 그대로 b가 되니까 25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울기가 5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해라. 기울기가 5인 직선이니까 자 5x에다가 플러스 k라는 y절편 k만 구하면 되겠죠. 자, 접하는 거니까는 이 2차 함수와 연립을 하겠죠. 그죠?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판별식 해도 되고요. 얘가 지금 2차 함수랑 접한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결국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거고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가 플러스 1 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판별식 쓰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4분의 쓸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의 ac니까 마이너스 다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제로가 돼야 중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객관식에서 시간 전략용으로 바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6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것도 근계수 관계 문제인데요. 두 근의 차가 2가 됐다. 그럼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주시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해주시면 2알파에 더하기 2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4k가 돼서 알파 플러스 1은 2k다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곱 같은 경우 두 개를 곱하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되는데 얘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3k 이렇게 만들어 되겠습니다. 그지? 근데 k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냥 알파를 소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알파가 2k-1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을 하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 두 배 하면은 4k에 마이너스 2가 3k가 되고요. 이항시켜서 계산을 좀 해주면 소거 됐으니까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도 이제 판별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2차 함수랑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와 얘도 연립을 해주셔야 되겠고 얘랑 얘도 연립을 해주셔야 되겠고 연립을 두 번 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얘랑 얘랑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그리고 얘하고 했을 때는 허근을 가지도록 이제 판별식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한번 보면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에 k의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판별식이니까 D1이라고 할게요.
자, b제곱 해봤자 1 마이너스의 4ac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돼주셔야겠죠. 그럼 1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4k가 5보다 작아서 k는 현재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x에 3k에 더하기 12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k에 플러스 11이 0이 되더라. 자, 그랬을 때 지금 안 만난다 했으니까 얘도 이제 판별식 D2라고 할게요. 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ac 한 개. 이번에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그래야 안 만나는 거지. 자, 미리 그냥 전개시키면 44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43. 이 0보다 작고요. 자, 그러면은 보자.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2분의 4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짬뽕을 시켜주면 총 우리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2분의 43보다는 크고 이 K가 또 4분의 5보다는 작다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정수 K를 물어봤네요. 개수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의 3점 얼마 얼마고요. 얘는 지금 1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K가 정수로는 이런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총 5개의 정수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도 2차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a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b다. a 빼기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한번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플러스의 4가 되고요. 그럼 또 빼기 4를 해주면 플러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플러스의 3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얘는 지금 축이 2가 되고요. 꼭지점 좌표는 2,3이 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자, 얘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축이 2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좌표는 2,3이라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최대값이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축에서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졌는데 2니까 더 작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축이라고 한 지점을 포함을 못한다. 이 영역이 축을 포함을 못하니까 3이라는 값이 못 나온다. 최대값이 2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가다가 2 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어딘가에 우리가 a까지 가는데 그 a는 우리가 2보다 작은 지점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2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a를 대입을 할 거다. 저 식에 이제 a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의 4a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차 함수에 a 대입한 거. 근데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다 이항시켰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인수분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a는 이제 1 또는 3이다라는 값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을 포함을 하면 안 돼요. 3이 돼버리면 얘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그땐 최대값이 3이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a의 값은 1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최소값은 시작하는 지점인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의 1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의 값이 우리가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는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를 하라 했으니까 1에서 6 마이너스 6을 빼버리면 답은 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두 허근 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봐라. 자, 일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3차 방정식부터는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면 조립제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1 대입하면 당연히 양수라는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7 하니까 양수 부분 플러스 12, 음수 부분 마이너스 10이니까 0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1과 5와 11과 7. 그럼 1 하면 마이너스 1, 4 하면 마이너스 4, 7 하면 마이너스 7 해서
제로 해서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x제곱에 플러스에 4x 플러스 7은 0인데요. 자, 여기 부분에 이 2차식에서 우리는 그럼 그 두 허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해봐도 얘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도 음수가 나와서 허근이 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이제 근계수 관계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하면 7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이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16에서 14를 빼는 거라서 답은 2다 라고 해서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어떤 두 원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의 합은 이제 12파이고요. 넓이 합은 26파이더라. 그랬을 때 두 원 중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원이 작은 원, 큰 원이 있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이 두 개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원의 반지름을 이제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R이잖아요. 그럼 2파이 A와 2파이 B를 합쳐서 12파이니까 이제 2파이를 약분시켜 주시면 A 플러스 B가 6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넓이도 마찬가지. 파이의 R 제곱이니까 파이의 A 제곱과 파이의 B 제곱해서 더한 게 26파이가 돼서 또 약분시켜 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큰 원 반지 이제 이 합과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곱을 구할 수 있죠.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이 녀석 자체가요. a 플러스 b 제곱에서 2ab를 빼서 찾는 거니까 자, 제곱 더하기 제곱 26은 66, 36에다가 2ab 빼는 거고요. 그럼 좌변으로 2ab 이항되면 10이니까 두 개의 곱은 5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두 개 곱한 건 5고 두 개를 더한 건 6이더라. 그래서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더 큰 거니까 a를 6 빼기 b라고 잡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래서 이제 6 빼기 b에다가 이제 b가 되겠죠. 얘가 5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6b의 값이 이제 5가 돼야 된다. 다 우변으로 이항됐다고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가 0이고요. 빼기 1 빼기 5 하면 b는 1 또는 5가 나오는데 자 1일 때는 a가 그때 6이 5가 되고요. 5일 때 1인데 지금 더 크게 되려면 b가 더 커야 되니까 요 케이스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그때 큰 원의 반지름은 5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1차 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2차 고사 범위가 되겠네요. 요 문제부터는 이제 2차 고사 범위이겠습니다. 그죠? 자, 11번 문제도 지금 연립 2차 부등식인데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이면은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고 해서 이제 부등식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요 부등식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 요 좌변에 있는 식을 전부 우변으로 이항시켰다고 생각하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5x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큰 작작이 돼서 x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요 식을 이제 또 계산을 해 주시면은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2x제곱에 빼기의 5x에 빼기의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2xx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또 사이 범위가 돼야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이제 3, 4위까지 이런 범위가 나왔는데요. 자, 저 범위들을 이제 수직선상의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가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의 범위고요.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보다 좀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느낌의 식인데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에 이제 두 함수에 대해 그래프가 있을 때 부등식 제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의미를 좀 보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mx 그리고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좀 다시 이항을 시켜 보시면 의미로 봤을 때 이 왼쪽은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우변에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둘 다 yn으로 다시 붙여보면 자, 왼쪽에 2차 함수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직선을 의미하는데 직선의 y좌표가 크거나 같다.
그럼 직선이 크거나 같다라는 건 자, 어느 지점들을 그었을 때, 자, 이 지점의 직선의 y좌표가 이 지점에서는 이제 y좌표, 이 2차 함수의 y좌표보다 더 위쪽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지점들은 이 2차 함수의 y좌표가 이 직선의 y좌표 위쪽에 있으니까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사이에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이다가 되고요. 그 영역의 x 범위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더라 해서 이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또 마찬가지 판별식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2차 문제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 갖는다. 실근이면은 중근도 포함, 서로 다른 두 실근도 포함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데 첫 번째 식 판별식 D1이라고 한다면 또 4분의 D1 쓸게요.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인데 얘가 제로가 돼야 되죠. 자, 그럼 4K 제곱에 플러스에 10K에다가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된다. 이를 한번 좀 약분을 시켜주시면 2K 제곱 더하기 5K에 마이너스 3은 0이니까요. 2K, K, 1,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K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은 실근을 갖는 데 있으니까 자, D2라고 한다면 자, B제곱이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AC 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제 실근이랬죠. 자, 그러면 KV 제곱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큰 작작이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의 K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없거든요. 아까 여기 중에서.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마이너스 3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찾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이 이제 절대값이 이제 2개 이상 있을 때의 이제 부등식 얘기하는데 영역을 잘 나눠주셔야 되죠. 자, 수직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수직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지점 자체가 마이너스 3과 이제 2를 기준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식을 세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x 범위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두 절대값 안에가 다 음수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은 8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를 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에 해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양수지만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가 돼서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럼 계산을 하면 5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고요.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라는 소리인데 해는 모든 실수와 이 부분을 겹치는 범위를 해주면 이번에는 저 식이 그대로 나오겠죠. 모든 실수와 저 부분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x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대로 양수로 나오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2x 플러스 1이 7보다 작거나 같아서 2x는 6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또 범위를 이제 이거랑 합쳐주면은 x의 범위는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영역의 답을 전부 다 합쳐주셔야 되겠죠. 전부 다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15번. 오메가 문제인데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은 오메가다. 아까 1번 할 때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오메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세제곱이 1되는 그러한 오메가입니다. 그럼 세제곱이 1이 됐기 때문에 자, 쟤를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자,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런 상태니까 여기 보이는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이 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성질은 일단 당연히 세제곱하면 1이 될 거고요. 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얘도 지금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켤레를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 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을 한다. 자,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허근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메가 바가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이 되는 상이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1이다라는 말 자체가 두 켤레 복소수는 역수관계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요 세제곱은 1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하나 나눠주면 제곱이 되고 오메가 분의 1, 양변 오메가 나눴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역수관계를 했기 때문에 얘가 오메가 바가 되더라. 그래서 이 오메가는 제곱을 해도 켤레가 되버리더라. 또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이 식에다가 활용을 해도 또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다라는 사실도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여기에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 모양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항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 1 플러스 오메가도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얘를 이항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분모에 있던 애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 1 플러스 오메가도 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보면 이게 또 나와 있죠. 이 부분.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된다. 이걸 또 활용을 해보면 분모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제곱 약분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가 되겠죠. 얘가 오메가 바의 제곱.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했던 요 녀석의 양변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바로 이제 사실은 바로 통분을 막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서 해도 다 이런 모양 내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통분시켜도 되고요. 조금 복잡할 뿐이고요. 이 오메가 문제들은 특히나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되게 꼼꼼히 좀 시도를 해보시면 웬만큼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16번. 지금 어느 OTT 업체에서 한 달 구독료를 X%만큼 올리면 회원수는 0.5X%만큼 줄어든다. 한 달 매출이 지금 8% 이상 늘어나도록 할 때 X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한 달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일단 우리가 구독료와 회원수가 이제 매출을 결정짓겠죠. 그래서 구독료를 내가 처음 원래 구독료를 A, 원래 회원수를 B라고 한다면 원래 한 달 매출은 이제 A 곱하기 B라는 게 원래 한 달의 매출이었거든요. 이 한 달 매출을 이제 8% 이상 늘어나도록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구독료를 X%만큼 올렸댔으니까 구독료는 얼마가 되냐면 X% 올렸다. 그럼 A에다가 자, 100분의 X만큼을 곱한 A 그걸 더한 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게 바꾼 구독료죠. 마찬가지로 회원수는 줄어들었는데 얼마만큼이냐면 원래 회원수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자, 100분의 0.5x이기 때문에 100분의 0.5x는 분모분자 2를 곱해주면은 200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새로운 한 달 매출이 되겠죠. 이 한 달 매출이 원래 한 달 매출 A, B의 이제 1.08이 8% 올라간 건데 그것보다도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근데 A, B는 약분돼서 어차피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2만을 곱해버리겠습니다. 2만을 곱하면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100을 갖다 분배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200을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2만을 곱해주면 0이 두 개 되면서 200을 곱해지니까 21,60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좌변을 좀 정리해 주시면 2차부터 써줄게요. 해주면 플러스에 100x 그 다음에 2만 원이 상수가 나오는데 21,600원 빼지니까 마이너스 1,600 이제 그거 나갔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0x의 플러스의 16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20과 80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20, x 빼기 80에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사이 범위로 해주면 x 범위는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8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x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 최대값은 80이다 라고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